오늘도 나스닥이 약조정이 왔습니다. 어제는 무려 1% 넘게 하락했다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은행권 우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와중에 나스닥은 그동안 상승에 대한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세게 온다면 우리는 더 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블라드 총재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TQ는 25불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장 이후에 25불을 넘겼지만 역시 조정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190불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TQ와 테슬라의 하락률이 비슷합니다. 테슬라는 주식이지만 베타가 2가 넘어가는 상품입니다. 베타 관리를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스파이는 약하락했다가 장 이후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4천 가까이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블라드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금융안정에 대해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높여서 인플레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평가하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주택 가격 지수인 케이스실러 지수는 전년에 비해 올랐지만 12월에 비해 상승세는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아직 인플레는 끝난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번 PCE 발표 때 확실히 결과가 나오겠죠. 블랙락은 다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죠. 더 큰 위기가 터져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과 연준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렸던 채권왕 건들락입니다. 건들락은 경기 침체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에 연준이 급격히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죠. 건들락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꽤 적중률이 좋았습니다. 경제학자들보다는 실제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로이터는 아직 금융안정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 연준의 대응은 정말 미친 듯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아주 중요한 오피니언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 기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은행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이제 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고를 울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짜 점심을 제공받았습니다. 금리가 매우 낮은 제로금리 시대를 10년 동안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재정 지출을 고통스럽더라도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서 급격한 축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은행들의 파산이 그것을 보여줬죠. 지금 전 세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달러 폰지 경제 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는 더 큰 폰지로 막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지금 적당한 긴축과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인하로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폭등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되었던 것이지 통화정책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은 인하로 가면서 다시 성장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